지금부터 제 2019년도 제3회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왕대에 발생한 일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세 개가 신라 중대 전제왕권을 이룬 신문왕의 업적이네요. 자, 제일 먼저 1번을 보면은, 자,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켜 그 일당을 처벌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귀족을 숙청했죠, 신문왕 때. 그 다음에 유교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을 구주 오소경 체제를 뒀죠. 뭐 그 외에 뭐 더하자면 뭐 노급을 폐지하고 뭐 관료전을 지급했다. 뭐 이런 거 정도. 뭐 달구벌 천도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눠 관리를 차용했다. 이건 이른바 독서 삼품가죠. 원성왕 때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번 삼국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광개토 대항능비를 통해 고구려의 독자적인 선화관을 알 수 있다. 이게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제1부에는 고구려의 건국신화 주몽에서 시작하는, 여기서 천선의식이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는 왔다, 우리 왕의 가계는. 그리고 2부에서 광개토 대왕의 군사적 업적, 3부에는 수묘인에 대한 규정, 이런 것 등이 나와 있습니다. 묘를 지키는 거. 자, 그 다음에 단양 신라 적성비에서는 신라의 중앙 집권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뭐 자세히 모르더라도 신라의 비석에는 이제 중앙 집권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전사법이라든지 해서, 자,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택지적비에서 백제의 한문학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사륙별루체에 세련된 문장으로 어, 지어졌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을. 자, 정답은 4번인데 확실히 틀렸죠. 호우청의 청동굿을 통해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 아래 있다. 거꾸로 됐죠. 신라가 고구려 영향력을 아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호우청 그릇에 보면은 그릇 아래에 국강상 광개토 호태지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400년 경자년 신라를 원조하면서 고구려 군대가 주둔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 보기에 비추친 인물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무예가 대무예가 되는데 장문유, 그러면 뭐 장문유를 통해서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뭐 당의 사주를 받아 신라는 또 김사란을 시켜서 이제 당은 신라를 이제 사주해서 발해 남제를 공격했다. 이게 발해 무왕 때죠. 자, 무왕 때 일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당이 발해 왕을 발해 국왕으로, 원래는 이제 그 대조영이 고왕이죠. 713년에 발해 군왕으로 책봉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군보다는 이제 국이 더 큰 거죠. 예, 이제 국왕으로 승격이 된 것은 문왕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무왕 때 선임, 무왕 때는 당과 갈등 관계였는데 문왕 때는 이제 정상 관계로 되면서 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발해가 일본의 사신을 파견하여 국교를 맺었다. 이게 무왕 때부터입니다. 727년. 자, 이 국서에 보면은 뭐 고려 국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해왕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전륜성왕을 불교에서 말하는 위대한 군주 전륜성왕을 자처하고 황상, 황후 등 영어를 사용했다. 자, 이거 역시 문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고 중흥이라는 연어를 사용하고 또 나중에 한번 또 옮겨요. 동경으로. 이런 왕은 바로 이것도 역시 문왕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4번, 보기에 비추친 왕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영동대장군 사마왕, 사마왕은 바로 백제 뭉진 시대 때 중흥을 이뤘던 무령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나 중흥을 일으켰냐면 이때 이제 중국 남조 양과 통교를 하는데 거기 국서에 고구려를 여러 번 격파하고 어, 국력을 회복했다, 이게 자신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예. 자, 나머지는 어떤 왕의 설명인지 살펴보죠.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걸 우리 걸사표라고 그러죠. 자, 이 왕은 이제 계로왕입니다. 이게 빌미가 돼서 결국 장수왕의 습격을 받아서 한성이 점령당하고 본인도 죽임을 당했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이벌찬 비지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다. 이게 이제 혼인 동맹을 맺은 왕은 백제 동성왕. 신라는 이제 소지왕 때이죠. 493년에 동맹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22부 중앙관청과 수도와 지방을 오보방으로 정비한 사람은 사비시대를 여는 성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은 자 뭐뭐가 군사를 주둔시켜 사면에 들이치니 살수 대첩과 관련된 사람 을지문덕 장군이죠. 맞는 거는 뭐 여수장 우중문 씨 바로 오원절구의 여수장 우중문 씨가 오늘날 정해지고 있죠. 조롱하는 것이죠. 수 군대를.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그는 스스로 최고 관리직인 대망리지에 올라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연개소문이고 요하 하류이는 안시생 공방전 끝에 승리한 사람은 안시생 성주라고 알려져 있는 양만춘. 5,000결사대로 황선불에서 하선을 폐하했다. 이건 백제 계백.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6번 보기에 해당하는 국가의 정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임금은 스스로 황상을 표현하고 아까 문학 때 황상이란 표현 나온 나라 바로 발해가 되겠죠. 독자적인 연호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오경 15부 62주의 행정체계. 자 발해에 대해 통치대에도 물어보는데 관찰기관은 중정대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재정기관은 사장실한 게 있다. 뭐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부의 이름은 충인의 지예신이 정당성 아래 있었죠. 육부 이게 유교 동무가 관련돼 있죠. 맞는 내용이고 각각 좌사정, 우사정. 자, 5경 15부 62주인데 경은 수도고 자, 큰 단위가 부에는 도독. 그 아래에 62주 주에는 자사. 그다음에 현에는 현승이라는 것을 뒀다. 자, 다 맞았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중대성이 아니라 정당성이 되겠죠. 발해의 최고 간부이고요. 삼성은 자 중대성이 중서성에 해당합니다. 이제 법안을 이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선조성이 문화성의 역할을 해요. 이것을 심의하겠죠. 심의해서 결정을 하면 정당성에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7번 보기에 비추친 내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난날 신라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위기를 어떻게 해서 창건해서 어쩌고 저쩌고 자 여기 보면 전 임금이 또 뭐 말년에 좀 피해를 끼쳐 멸망하였다. 이건 이제 그 국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고려 태조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은 끝에 보면은 백성들을 자기 자렇게 사랑하는 나의 뜻을 충분히 해라. 너희 자기의 누구 백성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라. 그래서 태조가 이제 뭐 크게 정책을 나누자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책, 또 호족을 중시해서 호족을 통합하는 호족 통합 정책, 그다음에 북방으로 나아가는 북진 정책, 뭐 숭불 정책, 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대외적으로 남중국의 5월이라든지 일본 등과 활발히 교류하는 건 후백제를 세운 견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발해 왕자 대광현이 망명하자 왕계라는 이름을 사성을 주고 잘 포용했다. 호족통합 정책에 해당하죠. 정계 개벽유수 등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고 훈요 10조를 통해서 왕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것도 있죠. 자,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키고 중시하였다. 북진 정책의 일환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8번. 조선시대 과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문과는 정규 시험인 식년시 3년마다 치르죠. 특별 시험인 각종 별시로 구분되어 있다. 예, 별시에는 증광시라든지 알성시 등등등이 있죠. 무과의 경우 조선 후기에 이르서는 재정상행으로 등행으로 합격자가 양산이 되어 마한과 예를 들면 효종 때 북벌 정책인으로 많이 뽑아요. 진짜 10,000명 뽑았나 봐요. 예, 너무 많이 뽑았다. 예, 맞습니다. 자,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 문무과 마찬가지로 초시, 복시, 전시는 임금 앞에서 시험 보는 건데 잡과 같은 것을 임금 앞에서 시험 보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갑오개혁 때 신분제학계 과거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9번 보기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박서의 지휘 아래 기주에서 완강히 저항했다. 자, 이것은 몽골의 1차 침략 때에 그런 박서의 귀지주성에서의 항전, 이게 1231년이고요. 배중선이 왕족 승화 후 오늘 왕으로 추대했다. 이게 삼별초의 난이죠. 자, 삼별초의 난이 1270년에서 1273년에 진압이 되는데 초기에는 배중선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배중선이 이제 진도에서 그다음에 전사하자 김통종이 제주에서 항쟁을 했죠. 요 사이 기간이라고 아시면 되겠고 기병부대인 신기, 보병부대 신보, 승병인 항마군 이게 바로 별무반이 되는데 이게 여진족의 항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고려 숙종 때인 1104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통주에서 포로가 됐다. 이건 거란의 2차 항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강조의 정변 당시 이제 목종을 폐위시켰죠. 이것을 빌밀해서 이제 쳐들어갔을 때 강조가 나와 싸웠으나 잡혀서 포로가 되었고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리을, 디귿, 기역, 리은이 되겠네요. 리을, 디귿, 기역, 리은.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기에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왕께서 집현전 부제약 신 설순에게 설순이 자 어쩌고저쩌고 효자 충신 삼녀 연려 이게 이제 삼강 오륜 중에 삼강과 관련되는 것이죠. 예,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록을 했다. 이것을 우리는 삼강 행실도라고 그러죠. 그림까지 있어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입학대에서는 조선 초 여말 선초에 유명한 성리학자 권근이 지은 성리학에 대한 어떤 입문서라고 볼 수 있고요. 국조 오레인은 성종 때 편찬된 국가의 5가지 행사에 대한 의례를 적은 책이고요. 소학은 실천적 규범이죠. 이것은 이제 그 신진 4대부들이 이제 어떤 실천적 규범으로서 이것을 이제 들여왔고 특히 사림들이 이 소학을 굉장히 많이 조광조 등 김한국 등 이 사림들이 소학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